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왜 도대체 시장이 자꾸 출렁이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오르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겠고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까지 너무 힘없이 방송을 하다가 네. 안 되겠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힘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기운 날 수 있게 좀 방송을 해야겠다 다짐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줌인터넷입니다. 한국판 로빈후드라는 그 명칭으로 어제부터 참 떠들썩했는데 줌인터넷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70점. 늦깎이 로빈. 늦깎이 로빈후드 뭔가 좀 비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점수는 70점 네. 높네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자분들의 생각 들어보고 그러고선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이 줌 인터넷에 대해서 로빈후드 기업 가치 110억 달러, 한국형 로빈후드도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도 있고요. 정말 장만 좋았어도 진작에 상한가 치고 남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반대로 너네가 줌을 쓰긴 하니 다 네이버 쓰면서 무슨 줌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도 줌 써요.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원에서 공부할 때 줌 인터넷 쓰거든요. 지금 KB금융과 함께 손잡고서는 줌 인터넷이 합작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진출하는 테크핀 사업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바닐라라는 기업을 신생 기업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KB금융하고 줌 인터넷하고 같이 공동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제 비대면 투자 비즈니스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로빈훗이라고 하는데 글쎄 솔직히 이게 로빈훗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KB 쪽에서는 어찌되었든 그 그러니까 KB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약간 신세대 IT, 핀테크 이런 쪽으로 상당히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발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복합 금융 서비스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이번에 줌 서비스랑 같이 사업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인데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 당장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성공을 해야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 안에서 20%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줌 인터넷에 대해서 많은 분들 헷갈려하실 거예요. 저도 조금 전에 헷갈려서 말을 잘못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쓰는 줌 인터넷은 이 줌이 아니라 구글의 줌이라고 해요. 네. 원격 수업을 할 때. 네. 과연 그 미국에 있는 줌과 이 줌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줌 인터넷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의 줌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거나 네. 대부분 이제 딱 인터넷에 딱 띄우면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 뜨잖아요. 저는 알집 가니까 옆에 네, 이렇게 줌이 그쵸, 자동으로. 네, 네, 그거. 근데 이제 네. 그 네이버 다음하고 비슷한 서비스라는 게 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것인데 네. 말씀하신 그 구글의 줌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든 온라인 어떤 비즈니스 화상 채팅을 하든 그런 것이고 여기서 줌 인터넷에서 이제 그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사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사는 알약, 백신, 알약을 만든 그 백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고 그 자회사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라는 회사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줌 인터넷이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사 그 그룹 자체가 하는 것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 데이터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백신 보안 서비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이라 대출이든 뭐든 이런 자금은 또 이제 KB금융이 역할을 하는 구분해서 서로 이제 사업을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주주 이스트 소프트도 같이 덩달아 주목을 받았거든요. 상승을 했고 둘 간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지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줌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사업을 직접 하는 줌 인터넷이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한 20% 이상의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차가 존재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줌 인터넷이
그 수익을 가져갈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 오늘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6천 원 정도 목표가로 일단 설정해 놓고 그다음 네.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스트 소프트다도 사도 이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어찌 됐든 보안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핀테크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인 인증이 폐지가 되면서 이런 그 온라인 보안 쪽으로 더 시장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또 이스트 소프트다가 줌 인터넷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역할을 좀 기대한다라면 저는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 윗꼬리가 형성된 8,000원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열려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어제 오늘 좀 이슈가 좀 소멸되는 게 좀 있어서 네. 조금은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줌 인터넷 오늘 고점 부근이 한 6,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관련주 살펴볼게요. 핀테크 시장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래서 미래 성장으로 쭉 봐야 되는 종목인데 그를 대표하는 카카오 네이버 오늘 시장 하락에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하락했을 때에도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두 종목입니다. 우리는 버틴다. 사실 버틸 수밖에 없는 게 고점을 보고 내려와서 그쵸.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카카오 네이버는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저는 80점, 뭐 진정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주 카카오 네이버 여러분 버티십시오. 80점 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잘 버틴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코스피 떨어져도 네이버는 보란 듯이 빨간불이네. 조금 회복되면 이 네이버도 하늘 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고 더 오를까요? 지금 매도 타이밍일까요? 매도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카카오는 제일 최근에 카카오의 이제 게임즈 네. 상장까지 하면서 큰 이슈를 터뜨려줬고 이제 카카오뱅크는 조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를 여기서 끌어올릴 만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소식은 당분간은 없는 거예요? 뭐 당분간은 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카카오가 네이버가 왜 하락을 했느냐. 이들 기업이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혹은 최근에 가격 조정이 시작을 됐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그때 하락을 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미국 기술주 하락이죠. 기술주 하락도 테슬라하고 애플의 하락, 특히 테슬라의 폭락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기술주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1차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의 하락은 지수 하락. 뭐 종합주가 지수가 어찌됐든 뭐 한 2, 3일 사이에 한 100포인트 가까이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연동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미국의 기술주, 뭐 테슬라는 예외를 하고요. 뭐 1200배 말도 안 되는 퍼를 기록하고 있지만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퍼하고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퍼를 비교한다면 과연 비싼가라고 본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뭐 미국의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약간 성숙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카카오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전 성장 단계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 자체는 미국의 기술자 하락에 대해서 연쇄 반응에 대한 하락인 것 뿐이지 이들 기업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혹은 뭐 이슈가 단기 이슈 소멸에 따른 하락이라고 보셔야 된다. 전체 기업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뭐 이슈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면은 기술주들의 하락, 뉴욕 기술주들의 하락에 좀 같이 얻어맞은 경향이 있다면 반등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 33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지수 조정이 저는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서 본다라면 단기 목표가는 한 10% 정도 위인 한 3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카카오 게임즈 이슈가 조금 더 카카오에 녹아들었었던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반등 자체, 최근에 조정 자체가 조금 더 깊게 나왔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성장성을 네이버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전히 뭐 한 40만 원대까지의 반등 목표치는 열려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V자 반등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시장 조정이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목표 주가는 40만 원, 네이버는 3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오늘 막 종목을 쭉 검색하다가 이 종목 왜 이러지?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잘 가지? 뉴스가 나왔나? 하고 찾아봤어요. NH한국사이버결제인데 코로나에도 웃는다라는 전자결제주의 평가 때문일지 아니면 NH한국사이버결제는 무슨 매력이 있을지 점수로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NH사이버결제 90점 준 걸로 기억을 하고요. 90점이요? 웬일이세요? 네, 여전히 살아있는 성장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성장판. 저 유창희 대표님 이렇게 높은 점수 주신 거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90점짜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죄송해요. 네, 투자자분들은요. 어제 추가 매수할까 하다 무서워서 못했는데 참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입하니까 다행이다라고 평가해 주신 분도 있고요. 하도 떨어지니까 이게 옳은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졌을 때 상승을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물 만난 전자결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쵸. 배달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3분기에도 실적으로 보여줄까요? 뭐 3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좋은 실적이 증권사 컨센서스를 넘느냐 좀 미달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뭐 성장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솔직히 저는 좋은 기업은 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올해 가장 탑픽 종목 중에 하나가 전자결제주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전자결제주가 우선 이제 술과 담배처럼 한번 손에 대긴 쉬워도 끊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시작을 한 다음부터는 끊을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자결제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고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컨센서스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 차이가 조금 주가를 더 올리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만드냐의 영향이라 그 기로에 놓였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3분기가 좀 더 기대되는 것은 S토어 관련해 가지고 결제 실적도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결제주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자 흐름이 좋습니다. 단알도 상승하고 네. 있고 KG 모빌리언스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 전자결제주 안에서 대장인 NH한국사이버결제 어떻게 모아가 볼까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략 세워볼게요. 네, 뭐 저는 충분히 뭐 지금 가격에도 매수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만 원 중반 정도 선에서 혹은 뭐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눌림목이 나온다면 6만 원 뭐 초중반 정도 선에서의 매수 충분히 타진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한국사이버결제 충분히 8만 원대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전자결제주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KG 이니시스는 최근에 좀 못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한 번에 반영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H한국사이버결제 8만 원의 목표가 줄였고요. 그리고 전자결제주에 대해서 다 호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K뉴딜의 수혜주로 꼽히는 더존비존입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더존비존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점 만점의 투자 매력도는요? 저는 70점. 70점이요. 그리고 추가 확장성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더존비존도요. K뉴딜, 한국판 뉴딜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딱 고점 부분에서 찰실은 매도 물량 나왔을 때 시장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차트가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비대면 업무 최적화, 홈피스 올인원팩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살까요? 라고 의견도 올려주셨는데 더존비존의 강점과 지금 왜 주가가 빠졌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뭐 더존비전은 아시다시피 이런 그 온라인 비즈니스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가장 뭐 선두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도 제일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비대면 혹은 그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비대면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만약에 기업이 확인을 했다라면 굳이 회사로 뭐 강제 출근을 하기보다는 뭐 한 달에 며칠 정도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충분히 더 재택근무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랫폼을 더 새롭게 공급을 하면서 매출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시장 선점되어 있고 그 선점되어 있는 거래처에다가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는데 용이한 것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속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완만 성장할 것이냐 시장에서는 고속 성장하는 기업을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매출은 좀 적더라도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좀 더존 비즈온보다는 못하지만 앞으로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K 뉴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슈가 됐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다시 회귀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이 얼마나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완만의 성장이냐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을 조금 혹은 4분기까지 실적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딱 121선 이제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여기서는 깨지지 않고 오늘도 밑꼬리가 달렸지만 위로 올라왔거든요. 더존 비즈온 그럼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할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그렇게 막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비싼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지지선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목표가는 제가 선을 그어드린 그 박스권의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면 박스권 상단 정도 한 12만 원을 열어놓고 12만 원 정도까지 잡아놓고 대응하시고 그 이후의 흐름은 시장 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개별 기업의 이슈를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2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종목은요. 이 시장 하락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받았거든요. 잘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